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전반적인 카드 리딩이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많은 조건이나 기회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나와 사이가 안 좋았거나 내가 의견을 피력했으나 통하지 않은 상대방들이 있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우르실 수 있게 되고요. 일단 회사원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그동안은 회사 내에서 좋은 의견을 냈으나 주목받지 못하다가 인정을 받고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주도하면서 승진하시게 되시는 느낌도 있고요. 취업을 바라시는 경우 면접관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더 많은 질문을 해오고 거기서 주목받고 좋은 조건에 취업하시는 경우도 해당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읽혔던 분들은 정치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뮤지컬 배우, 연예인 모델 이런 분들처럼 공인이거나 대중의 인기가 중요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매력에 대해서 아무리 어필해도 통하지 않았었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여기저기 좋은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온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장래희망과 나의 꿈이 상충되는 경우 내가 잘 설득하게 돼서 이제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받는 느낌? 혹은 회장, 반장 선거에 나가서 잘 되는 느낌도 있고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거래업체들과 조율이 잘 되지 않았으나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앞으로 상황이 풀릴 수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느낌? 혹은 내가 밀고 있는 나만의 장사 신념을 손님들이 드디어 알아줘서 단골이 많이 생기는 느낌도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으셨던 분들도 가족들하고 의견이 계속 부딪히고 소외되는 느낌이 그동안은 들었으나 이제는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의견을 따라주고 지지해주는 느낌도 있는데요. 단 여러분이 이 운을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으로 나온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이 그동안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말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나 표정이 1번 분 감정을 그대로 나타낼 정도로 투명하신 편이었다면 그 부분만 표현 방식을 바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바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정리해서 이메일이나 문자, 편지로 표현하거나 말로 전달한다고 해도 생각을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다듬은 후 매끄럽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표정도 상황에 따라 잘 표현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더라도 정말 기쁘게 리액션을 취해 주신다든지 거절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빠르고 즉각적인 거절을 하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준 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을 잘 써야 한다는 의미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 같은 개념으로 상대방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소서를 너무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 그래서 보통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관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요소들을 적절히 섞어주고 조금은 말로 커버 칠 수 있는 정도의 거짓말은 넣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 나오지 않는 1번 분들이더라도 요약해서 드리는 조언은 내 마음이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마음이 넓은 사람 이미지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제안들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나와요. 혹시 유명인, 인플루언서, 정치인 이런 분들은 악플 같은 거 달리거나 약간은 억울한 상황이어서 내가 굳이 사과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이 보고 읽기에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라든지 그런 태도가 이후에 더 큰 복이나 기회로 돌아온다고 나오네요. 사실 1번 분들은 매력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리더십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거나
혹은 내가 그런 직책이나 완장차 하는 걸 좋아하는데 표현 방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익히고 잘 활용하면 앞으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많이 올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1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서 고민만 하거나 정체되었던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잘 풀려나가는 운이 있어요. 순조롭게 해결된다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애물단지 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보물단지가 되는 운이 있고요. 금전운으로 예를 들면 매매가 잘 안 돼서 시세보다 낮게 팔까 했던 부동산을 누군가가 좋은 가격에 제시해서 팔고 이사가게 되신다거나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이 별거 아닌 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리조트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소식을 듣게 되시는 것일 수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유산 상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는 더 많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해서 팔지 못했던 주식이 호재가 떠서 주목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소수분들은 건강운 쪽으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리는 분들은 이번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족분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계속 신경 쓰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이 회복되셔서 가족이 다시 평안해지고 화목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동수 관련 카드가 여러 개 나와서 해외로 이민 가시거나 유학연수 가셔야 하는 분들은 회사 이직, 사업 확장, 취업처럼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해외 비자가 안 나왔다거나 무언가 막혀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됐거나 움직여야 하는데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고민만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길이 보여서 잘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에서 제자리에 있지 마라, 변화해라, 이동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 운을 찾고 쟁취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앉아서 고민만 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특히 내가 머무는 곳과 도착해야 하는 곳이 격차가 있어 보여서 도전하기를 주저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들은 내가 발품을 많이 팔고 내가 직접 알아보고 공부할수록 운이 크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내가 바카스라도 사들고 그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서 시세보다 2억 오를 곳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 누가 시세보다 5천만 원에 높게 제시한다고 해서 모르고 덜컥 팔진 않을 거기 때문이고요. 취업으로 보면 내가 그동안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만 봤었는데 원하던 회사의 홈페이지에만 있는 채용 공고를 보게 돼서 취업하게 된다든지 하는 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건강운이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건강이 호전되는 걸로도 보이고요. 사업이나 장사라고 하면 정체되신 분들은 새로운 목 좋은 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위치를 바꿨을 때 더 잘 된다고 나와요. 아까 주식 묶여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기존 주식의 재무제표를 보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예상하고 믿고 가게 되는 것일 수 있고 혹은 다른 주식의 재무제표를 보고 공부해서 5천만 원 수익을 보고 기존 주식의 손해를 메꾸고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슨 느낌이냐 하면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내가 어딘가에 해결의 열쇠를 숨겨놨는데 열심히 찾는 사람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선물을 줄게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딱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이 드시면 중간에 막히는 것 없이 술술술 풀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신나게 행동하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 하나의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귀인 운이 들어온다고 나오시네요. 내가 결정적으로 힘들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끝은 내가 원하는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신다고 해요.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타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 10개의 컷카드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조건으로는 자금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나와 잘 맞는 대출 중개인을 만나서 해결이 된다든지, 법적으로 얽힌 소송이 있는데 변호사, 법무사 등 나와 잘 맞는 소송 대리인을 만나서 일이 나한테 유리하게 잘 풀린다든지, 내가 힘겹게 혼자 싸우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 일에 관심 갖는 언론사를 만나서 맞서 싸우게 하는 힘을 준다든지, 그 외로 개인사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가족, 보호자, 친구, 연인 등 끝까지 내 곁에 함께 있어주기 때문에 결국 나를 완주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병을 나와 잘 맞는 의사를 만나게 돼서 고치게 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신적, 재정적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확실히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조언자라고 하고요. 이게 꼭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이 조금 다른 생뚱맞은 리딩이기도 하지만 제너럴 리딩임을 감안해서 읽힌 특이한 또 하나의 리딩은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혹은 결혼 과정이 지금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막상 결혼까지 완주하고 나면 내가 결혼하는 상대방이 나랑 정말 잘 맞는다고 나와요.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신다면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3번 분들은 이 운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언점들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못 버린다고 나와요.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경향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면서 데려가려고 한다든지, 그냥 지나쳐도 되는 작은 일까지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에너지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 마음속에 이게 진짜 될까?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피어오르는 의심을 경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3번 분들은 생각이 많은 분들이라서 신경쇠약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마음을 좋게 쓰거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게 복이 돼서 긴 운이 들어오고 일이 잘 해결되시는 걸로 보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내가 가장 귀하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카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강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피곤하고 의심이 들더라도 계속하면 큰 행복을 느낄 일이 온다고 해요. 굉장히 편하게 휴식하고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나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단호함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일의 완성 시점에 다다를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최근 내가 에너지와 정성을 쏟는다 해도 그것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없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끝에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한 일은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적절한 타이밍까지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오기 직전에 포기하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연금술사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채굴꾼이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서 5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999개의 돌을 깨뜨렸다고 해요. 결국 5년 동안 성과가 없던 채굴꾼은 포기하기로 마음먹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은 단지 하나의 돌만 더 깨뜨리면 에메랄드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안타깝게 여긴 신이 돌멩이로 변해서 채굴꾼의 발 앞에 굴러갔는데요. 그동안 헛된 노동을 했다고 생각한 채굴꾼은 그 돌을 힘껏 쥐어 멀리 던져버렸고, 결국 그 돌은 다른 돌과 세게 부딪혀 에메랄드까지 깨져버렸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약간 신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서 귀인 운을 주는 느낌으로 돕는, 그러니까 마지막 돌멩이를 여러분 발 앞에 굴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4개 카드 중에 결과 카드만 볼 때 감정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 지금 리딩하고 있는 3번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마지막 돌멩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길 바라며 3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내가 엄청나게 몰입하고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일이나 취미가 생긴다고 나오네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너무 좋아서라고 나와요. 4번 뽑아주신 분들 중에는 그동안 현실과 타협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곳에서 벗어나기가 무서웠거나 지금 현재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굳이 모험을 해야 하나 하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반복되거나 큰 변화가 없는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의 경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우연히 시작한 부업에 열정을 쏟게 돼서 잘 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취업한 곳에서 인정받는 재미를 느끼게 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 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편하긴 한데 발전하는 느낌이 없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마음은 떠나야 하는데 라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면서 무뎌진 생활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바로 이직하는 것보다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기찬 미래를 그리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했는데 마음속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계기로 우연히 하게 된 운동에 푹 빠져서 나중에 시대회, 도대회까지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몰입하게 되는 취미를 가지셔서 삶에 굉장한 활력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기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마음에 그동안 변덕이 많았던 걸로 나오시거든요. 무료함에 이것저것 여러 개를 시도해 보다가 끝을 보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을 수 있고요. 혹은 마음속에 계획은 정말 많이 세우는데 행동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운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나 취미에 진심으로 몰두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속 변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통찰력이나 직관이 올라가는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어떤 무언가가 여러분한테 개입을 해서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윤을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이나 조언으로 본 카드도 보면 사실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획들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단순히 목표만 잡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다라고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망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요. 저절로 앉아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비전들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구성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내 마음의 폐쇄성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별카드는 희망과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심의 순간에서 결국 이 별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짓할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한테 넌 안 될 거야 라고 말해서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해왔다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과 계속 타협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있었다고 해요.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이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면이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많으시거든요. 확실한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것에 확신이 들고 한번 몰입하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출발점에 서기까지가 오래 걸렸을 수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고 나서 행동하시는 타입이었을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현할 타이밍이 곧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윤이 왔을 때 내 걸로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유념해서 가신다면
내가 진짜 밤을 새고 매달려도 피곤할지도 모를 만큼 빠져들고 몰입하신다고 하고요. 너무 재밌어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하루가 너무 짧은 느낌이고 이럴 때는 도파민도 막 생성이 돼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만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래도 잠은 제때 자고 식사도 챙기면서 하라는 좋은 점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신의 가오라는 아주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여러분 각자가 열망하는 것에 대해 상세화하고 구체화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나와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 몰입이라는 주제에 대한 책이 어느 순간부터 유행이잖아요. 책에서도 몰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 부럽네요. 그럼 4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